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이라고 하죠. 청춘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유, 새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 아닐까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연주하는 두근두근 청춘 예찬, 그 가슴 떨리는 도전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아한 선율의 가야금을 연주하는 단아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얌전해 보이는 그녀에게 반전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거칠고 강렬한 록밴드 공연 영상을 즐겨볼 뿐 아니라 카페라 팀이랑 클래식 반주 진행은 문제 없죠. 그다음에 음향이랑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하기로 처리했어요. 어떤 공연? 다양한 장르의 공연 스케줄까지 완벽하게 꿰고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매력 넘치는 그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일 정도로 가야금을 사랑했던 소녀. 하지만 예술 활동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침내 음악 아티스트들을 위해 내디딘 창업의 길. 예술가들이 바라는 꿈의 무대를 펼칠 수 있도록 꽃다운 젊음을 불태우기로 했는데요. 사람들과 아티스트 사이의 거리를 줄이고 아티스트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공연 구조를 만들다. 음악 아티스트들의 희망을 연주하는 청춘의 히든 트랙이 공개됩니다. 시장 반응을 읽는 청춘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섭외 플랫폼 비브 대표 이다영입니다. 비브는 이제 음악 용어 아시는 그 비브라토라는 용어에서 착안한 이름인데요. 그 떨림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일상 속에 그 행복한 떨림을 선물하고 싶다에서 착안한 서비스명입니다. 공연 중개 플랫폼이 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그 아티스트 예술가들과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연결해드리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제가 사실은 스타트업 대표이면서 동시에 가야금 연주가인데요. 활동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아니, 어디 가면 이런 연주팀 구할 수 있나요? 모여있는 사이트 같은 거 없나요? 막상 이렇게 찾는 곳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술가들 평균 연봉 1,200만 원이라고 하죠. 연봉이에요, 연봉. 네, 근데 제 주변 분들은 아니 누가 그렇게 많이 벌어? 이런 말도 실제로 하십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예술가들도 있고 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공연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는데 왜 잘 매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서 저도 이런 방송 강연도 다니고 여러 곳에 배우러 좀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면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볍게 시작해서 빠르게 변화에 대처하는 스타트업. 저도 이렇게 단어 뜻으로는 굉장히 잘 인지를 했는데 막상 시장에 뛰어들고 보니까 이제 실제로 시작이더라고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버텨야 되잖아요. 그 단어로만 알던 린 스타트업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린하게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몸으로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제가 경험한 가야금을 하다가 갑자기 이 스타트업 대표가 된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고 당연히 선행되는 서비스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재능을 거래하는 마켓 같은 건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그 마켓 안에서도 공연에 대한 공연을 거래하는 쪽은 굉장히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시장이 좀 많이 가려져 있는 거죠. 저희는 이 시장을 어떻게 하면 오픈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이 이 감춰져 있던 시장이 오픈된과 동시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티스트들도 만족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편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장을 오픈할 것인가. 이게 저의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를 발견을 했고요. 자기 PR 시대에 자기를 드러내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이렇게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드리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버전의 링크드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본인의 소개글도 직접 올리고 양력도 올리고 사진, 동영상, 그리고 레파토리 등등 그리고 아티스트가 원하는 홈페이지 주소로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직접 홍보하시기도 편할 수 있게 그렇게 페이지를 기획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액이 있죠.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행사를 체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기업 행사도 가능하고 야외 음악회도 가능하고 개인 행사도 가능합니다. 저는 종교 행사까지도 가능해요. 체크를 해주시고 그 체크한 항목마다 설명을 달 수 있게 해놨어요. 개인 행사에 같은 경우에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합하고 저는 이럴 경우에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레인지 안에서 공연이 가능합니다. 기업 행사의 경우는 인원이 좀 더 추가돼야 하므로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금액에서 연주가 가능합니다. 아티스트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료 아티스트들한테 평가받는다는 기분으로 굉장히 완벽을 추구했어요. 홈페이지 디자인 하나하나 어디 가서 아티스트가 제 홈페이지인데 한번 보세요 라고 자신 있게 내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너무 많이 신경 썼고요. 버튼 하나하나 개발자분이랑 맨날 부딪혔어요. 이거 기능 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거 돼야 돼요. 맨날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해갔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플랫폼의 그 오픈일이 밀리던 중에 개발자분께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 이거 막상 시작하면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제대로 돌아가는 한 사이클만 완성이 됐다면 홈페이지 오픈하시고 이후에는 반응을 보면서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어쩌면 다 뒤엎어야 될 수도 있으니 빨리 오픈을 하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너무 완벽만을 추구하다가 저희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일단 그 한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는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부에서 이제 안 보이게 수작업으로 저희가 엄청 그 고생을 좀 했죠. 그렇게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오픈하자마자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빗발쳤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가 기획했던 거는 홈페이지에서 아티스트를 보고 그 아티스트에게 이 팀 양력이 너무 괜찮네. 동영상도 보니까 너무 재밌네. 섭외하고 싶다. 라고 해서 아티스트에게 쪽지를 보내는 시스템이었는데 그렇게 이용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홈페이지 메인에 걸려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바로 그냥 번호를 찍어서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그럼 그 전화를 누가 받느냐? 제가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많게는 100건 정도의 전화를 제가 다 일일이 응대를 했는데요. 아티스트가 자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수수료율도 저희가 10%로 책정을 했거든요. 1대9로 9를 아티스트들에게 돌려드리는 제도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딜링을 다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플랫폼이 아니라 큐레이팅을 다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품이 너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받아본 그 문의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자분들이 훨씬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플랫폼이 성장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티스트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격차가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어느 날 제가 문의 전화를 받았는데 오케스트라를 섭외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케스트라는 규모가 꽤 큰데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는지 공연장은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음향은 있는지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조금 규모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한 8에서 10분 실내악으로 구성을 해드리겠다라고 말했더니 고객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현악 4중주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쓰는 워딩이 오케스트라였던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었고 한 번은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캐롤을 연주를 해주고 싶은데 클래식 공연팀을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클래식 피아노 연주자랑 성악가를 좀 섭외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는데 뽀로로 같은 동요를 불러줬으면 좋겠고 예산도 좀 적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피아노를 직접 치시면서 노래까지 해드릴 수 있는 싱어송라이터 분을 섭외해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제안을 드렸더니 그런 분도 섭외할 수 있나요?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개월간 대대적으로 서비스 개편을 했는데요. 좀 더 파고들어서 이 소비자들의 니즈가 무엇인가를 파악했을 때 내가 공연에 대해 잘 모른다. 공연 기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문제점이고요. 저희 소비자들의 고민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제가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이 누군가 지시를 내려서 오시는 거거든요. 나는 여기서 정보를 얻어가서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부장님한테 설명을 해야 돼. 몇 가지 안을 가져가서 비교를 해드려야 돼. 이런 막막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조건을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예산 범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분위기로 공연을 해줄 수 있는 공연팀을 다양하게 추천을 받고 싶다. 이게 소비자의 니즈라는 생각하에 예산하고 분위기 두 가지만 남기고 모든 것을 지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를 선택하고 거기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 혹은 신나는 분위기를 선택하면 예산과 분위기에 맞는 동영상이 쫙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고 몇 가지 마음에 드는 구성을 찾는 건데요. 마음에 드는 구성을 선택하고 나면 그 구성에 대해서 그 견적서를 쫙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견적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의 셋 구성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즈 밴드, 보컬 밴드, 국악 앙상블, 현악 앙상블, 관악 앙상블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구성들의 등급을 나눴습니다.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급으로.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소비자의 니즈에 맞추면서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 10%의 적은 수수료를 운영을 하면서 아티스트들과의 좋은 관계를 커넥션을 유지하고 이 아티스트 분들과 같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 작업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공연이 필요한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 소비자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분들을 위한 공연을 만들어주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 역량도 저희가 끊임없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장을 운영하다 보니 빈틈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공연을 할 때는 사실은 생각을 잘 못하지만 음향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평소 생각하는 그런 호텔이나 레스토랑, 여러 컨벤션홀 같은 장소에 아티스트들이 원하는 만큼의 음향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음향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음향 장비 구비했고 또 아티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 한 번 공연하는 건데 이걸 다 찍어 남기기가 영상을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티스트 분들께 저희가 무료로 공연을 다 찍어드리고 그 찍은 영상을 또 홍보용으로 쓰실 수 있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운영하면서 빈틈이 보일 때마다 그거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의 거의 막바지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앞서 린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기회는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 것 같아요. 물론 기회를 찾아 나서는 것도 계속 해야 될 일이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된 자세로 있느냐가 굉장한 중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나가는 것이 스타트업으로서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여러분들처럼 부푼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현실에 부딪히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Art for Everyone이라는 저희 슬로건처럼 일상생활 속에 행복한 예술 문화를 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술가가 자립하고 이 아티스트 생태계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끊임없이 달려갈 거고요. 함께하는 저희 모습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의 반응을 읽는 방법. 고객의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빠르게 변화하라.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라.
틈새 분야를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라.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강연을 하실 때 예술가라고 얘기를 하시고 창업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예술가 창업 또 어떤 예술을 하셨죠? 저 가야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야금 네. 연주를 하셨는데 자 어떻게 다른가요? 예, 창업을 해보니까 이제 예술가의 길을 갔다가 가다가 이제 갑자기 내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네. 다른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공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즐겁게 공부를 하던 중에 갑자기 가야금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는데 그때도 느꼈던 거는 공부는 하면 이렇게 답이 좀 나오잖아요. 문제를 풀면 맞고 틀리고가 있는데 예술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뭐가 틀렸는지 잘 몰라요. 어디가 틀렸지? 근데 사업에 뛰어들어 보니까 더 심합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뭐 해보니까 이제 답이 없다, 오답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 뭐 공부는 답이 있다면 사업은 저는 답이 2개라고 봅니다. 찾아 나가는 예. 재미가 예. 있는 거죠. 네. 답답한 거죠. 예. 그렇게도 예상치 좀 볼수 못했다. 있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공연팀을 이제 중개해주는 에이전시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미 레드오션 아닌가요? 사실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고 네. 또 저희가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걸고 처음으로 오픈을 했는데 저희 이후에도 다른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물론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희의 좀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저도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있지만 내부에 또 훌륭하신 음악 감독님이 계시고 열심히 마케팅을 함께 해주실 기획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음악이라는 것이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설명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그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실현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큐레이팅 능력에서 확실한 차별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게 뭐 예술을 좀 비유를 해봤을 때 뭐 이렇게 가격을 이제 책정해놔서 이제 고객이 이제 고르는 시스템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가격을 책정하기가 사실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좀 없으셨어요? 예술가의 반발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사실 운영하면서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초반에도 한 분 한 분 제가 다 만나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정말 한 분 한 분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취지에서 만든 플랫폼이고 이렇게 조건부로 오픈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써주시면 소비자들도 내는 금액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더니 아티스트 분들이 많은 공감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3개월 동안 바뀐 서비스에는 저희가 아티스트명으로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다라고 파는 게 특히 우리나라 문화상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장르와 그러니까 구성과 등급에 대한 금액으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컬 밴드의 프리미엄한 급이면 이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오픈을 하는 걸로 완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요 고객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개인 고객이 좀 많이 있습니까? 보통 저는 이제 아니요. 기업이나 이런 네네, 지역을 맞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주고객은 기업 담당자분들이 훨씬 당연히 많으시고요. 예. 네, 그리고 담당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보다는 그 이제 어떤 얘기를 듣고 섭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예. 이제 찾아보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런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제일 많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하시고 뭐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를 하시면 그런 고객분들을 위해서 어떤 고객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 사실은 조금 다른 시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공연이 한 달에 한 번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섭외할 때마다 그 담당자가 섭외를 맡은 담당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직책이 공연을 섭외하는 직책인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한 번 찾아온 분이 또 찾아오고 그 리텐션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그 찾아왔던 분들에 대한 고객 관리보다는 오히려 더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찾아오는 분들을 늘려나가자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기했던 공연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기업 대상으로 여러 그 영업 메일링을 하고 또 따로 이제 기업의 기획 쪽으로 콘텐츠를 영업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사업 현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티스트들은 몇 분 정도가 계시고 예, 주요 고객층은 어떤 데가 있고 사업 현황을 좀 말씀을 네. 해주실까요? 현재 아티스트 분들은 한 200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저희가 네트워킹으로 따로 그 관리가 되는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고 월 평균 문의는 한 100건 정도, 80에서 100건 정도 오는 것 같고 이제 체결 건수를 지금까지 쫙 했던 걸 보니까 월에 평균적으로 한 20건 정도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뭘까요? 사실 그 아티스트라고 하면 내가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내 음악을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소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되는 건데 사실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조금 달라요. 얘가 남의 곡을 연주하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곡을 연주해주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럼 결국 아티스트 입장에선 남의 곡을 연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괴리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지만 이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내 전공 생활이 경제 생활과 연관이 되는 지점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이 항상 제 고민이에요. 네. 자, 현장에 있는 방청객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업계에서 또 되게 좀 많은 어떤 평가 비슷한 이제 그런 피드백을 주실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그런 평가를 좀 이제 주고 계신지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앞으로 좀 경쟁이 많이 심화되는 어떤 업계로 제가 좀 보이는데 또 앞으로 이제 비브만의 어떤 좀 차별화 같은 걸 위해서 어떤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시작하면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아티스트 분들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때 처음 아티스트 분들한테 들었던 말은 이거 정말 내가 생각하던 서비스인데 이제 하는 사람이 나왔네요. 라는 말씀을 실제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소비자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줄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엄선된 아티스트 분들을 적합한 자리에 추천을 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공연을 하고 실제 저희가 그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 나온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경쟁력이 계속 경쟁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헤쳐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돌파구를 좀 찾고 있는 것이 시장에서 이제 어떤 것이 좀 더 니즈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좀 더 편할까? 이렇게 하면 아티스트들이 좀 더 즐거울까?를 계속 고민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음악 공연팀 중개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라디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야금만 하던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나란 사람을 이렇게 방송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 새로운 내 모습을 이렇게 공개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런 어떤 소통을 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티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나 혹은 우리 팀을 드러내는 홍보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라디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은 라디오다. 자, 앞으로 대표님께서 꿈꾸신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티스트에게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마련하고 예술계가 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고 싶고요. 아트 포 에브리원이란 저희 슬로건처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을 찾을 수 있는 그날이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 음악 공연팀도 그리고 이제 그 음악 공연을 즐기는 우리 소비자분들도 다 같이 즐기는 그런 문화를 대표님께서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눈부신 미래를 꿈꾸지만 성공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온몸으로 직접 부딪히십시오.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그 5분 발표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투자자분들 앞에서. 항상 짧아서 시간 좀 길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했는데 길다고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신속하게 빠르게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할 시간,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